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일요일에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주더니 어제부터는 다시 또 조정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역시나 하락 기조 안에서 잠깐의 반등에 그쳤던 것일 뿐인 건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도 시장이 어떤 모습이든 그 안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전략만 잘 세우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살아남는 방법들 오늘의 코인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시죠. 일단 그 전에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혼조세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모습이었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나 전날에 폭락했었던 반도체 섹터에 특히나 강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마이크론이 9% 급등했고요. 엔비디아도 1.7% 반등하는 등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발표됐었던 고용지표 호조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는 후퇴한 상황이죠. 이 속에서 물가 지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우리도 같이 한번 주시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자, 스트래티지가 이제는 다시 한번 추가 매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같이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XRP와 관련된 전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스트래티지가 약 3주간의 매수 공백을 깨고 다시 한번 1550비트를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매입으로 회사의 총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제는 84만 5256개로 늘어났는데요. 이번 매수는 지난번 매도로 인한 비판 논란을 정면으로 조금은 반박하는 행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 비판론자는 이번 매입을 두고도 사실 주가와 여론 관리를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증자와 자금 조달이 주주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래도 지지자들은 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함으로써 주주들에게는 간접적인 비트코인 투자 수단을 확고하게 조금 제공한다. 이렇게 조금 지지를 하고도 있습니다. 추가 매입 발표 직후에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약 5% 상승하는 등 시장은 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반등 흐름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기도 했던 만큼 다시 한번 스트래티지가 우리 시장에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오랜만에 XRP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XRP가 6월 말까지 뚜렷한 반등을 보이기보다는 약세 속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 참가자들은 이 XRP가 2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보다 오히려 1달러 선을 시험하면서 하락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폴리마켓 데이터를 보면 이 6월 중으로 XRP가 1달러 이하로 떨어질 확률은 약 41%에 달한 반면에 2달러를 넘길 확률은 3%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굉장히 격차가 조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죠. 이런 보수적인 전망은 아무래도 XRP가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과 꽤나 높은 연동성을 보이는 와중에 시장 자체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XRP의 독자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만한 강력한 호재도 부족하다는 게 주요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죠. 기술적으로도 이평선들 밑에 위치하고 있고요. 깊은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해 있었던 XRP의 모습입니다. XRP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 조금 눈여겨봐야겠다 하셨던 분들 당분간은 유의미한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다시 한번 코인들 조정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 넘게 밀리면서 현재는 62,700달러대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6만 달러 아슬아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는 하죠. 여기서 지킬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1.5% 밀리면서 2,000달러에서 꽤나 많이 멀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XRP는 상대적으로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0.08% 하락한 상황이고요. 솔라나는 0.9% 넘게 거의 1% 정도 밀리고 있는 흐름을 시장 안에서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일단 메이저 코인들은 조금 지지부진한 반면에 알트단에서만 선별적으로 초록불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들 알트단에서는 세워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다양한 전략들 제시해 드리고 있지만 저희 방송이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을 위해서 정보방도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문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전문가 심훈입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급락 이후에 이제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는 물론이고 클리티 법안 그리고 6월 18일 금리 결정까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이 중요한 이벤트를 계기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겠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나는 역시나 조금 덮어놓고 기다려야겠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시장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의 히든코인만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도 시장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이 나와서 지난주에 공개됐었던 히든코인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밀렸는데 우리 코인은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지금 네. 정보방 안에서는 조금 기분이 다들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제 3의 엔소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기대가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컸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지난 주말 동안에 굉장히 우리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익선이고 뭐고 모든 것을 다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것은 수익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뭐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10%, 많게는 18% 이상의 수익을 좀 만들 수 있었고 오늘 지금 현재 순간에서도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이 전부 다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2%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홀딩입니다. 홀딩이고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100% 달성할 때까지 여러분 제가 조금은 오픈 안 하고 조금 더 있다가 100% 달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 히든코인 계속해서 비밀리에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어떤 코인인지 어디서 전략을 세워주셨는지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제2의 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만큼 굉장히 기대가 큰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듯이 시장의 힘이랑은 정말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여전히 수익권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이 강조를 하셨던 게 이 안에서 확실하게 지금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겨내는 힘, 그거는 바로 매수세에서 나오는 거니까 매수세가 뒷받침되고 있는 오늘의 히든코인도 역시나 방송 말미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이제 시장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이제 내일이면 또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네. 이게 또 하락의 명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거든요. 우선은 이제 예측이 4.2를 보고 있습니다. 4.2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갖고 봤거든요. 4.2를 넘어선다는 것보다도 4.2 이하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4.2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예측과가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면 우선은 뭐 우리 시장에 크게 충격파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 저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저점에서 살짝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준비한 내용을 좀 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4.2 그러니까 시장 예측치보다 좀 낮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6월 달에 금리 동결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6월 달에는 금리 동결로 갈 겁니다. 케빈 허쉬가 새롭게 의장에 이제 선임됐는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로 가겠다, 금리 인상으로 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리고 6월 달에는 금리 동결로 가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뭐 JP 모건이나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그냥 뭐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이번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충격파는 있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래도 CPI가 조금 하방 이탈을 하게 될 경우는 살짝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나오면 그때는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장 예측치보다 이제 그 낮게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그쵸. 보였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고 그리고 부합된다고 하면은 뭐 물론 10년물이나 3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는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금리 결정 이후에 케빈 허쉬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파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비둘기파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케빈 허쉬가 항상 이야기했던 거 지금까지 CPI 지표나 PPI 지표 그다음에 고용 노동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를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연준을 비판했기 때문에 이번 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지표를 좀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 그리고 이제 AI를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리 결정이라든지 우리 뭐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조금 더 생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만의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서 앞으로 금리 결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매파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둘기파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결정 이후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부분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우리 기장님께서 항상 시장을 좀 예측하는 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번에 케빈 허쉬가 혹시나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이번 방송이 또 성지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CPI와 관련해서 내일 밤에 발표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주목을 좀 해보셔야겠죠. 이번에는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가능성은 조금 없어 보인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케빈 허쉬가 의장직에 앉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무언가의 액션을 취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도 지금은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탠스로 발언을 하느냐 여기에 지금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CPI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럼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바라보시는 정확한 근거가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만약에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면 지금 미국 GDP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플러스권으로 나오고 있지만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금리 인상이 지금 최상단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좀 움직인다고 하면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금리 인상이거든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제 회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엔저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또 돈을 쏟아붓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를 계속적으로 내다 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미국은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센트 장관이 일본으로 날아가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게 지금 국채를 되도록이면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엔화 부분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쵸. 그리고 미국 국채를 계속적으로 들고 있으면 자기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부터 살고 봐야 돼라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계속적으로 팔면서 어떻게든지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센트 장관이 넘어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야기한 게 바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라.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약간 인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때 NK 트레이드 청산이 그쵸.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만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1%까지 올린다고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리 시장에 좀 불안한 그런 요소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금리와 관련해서는 파도 공부할 내용이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만 신경 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또 밀접하게 연관성을 띠고 있는 게 일본의 금리라는 것까지 전문가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이렇게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고 있어야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도 조금은 수월하게 알아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는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아직까지 나는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조금 더 세세하게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까지 다 전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정보방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 우리 시장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 클래리티 법안 얘기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언가의 문턱을 하나 넘기는 넘었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속도전이 조금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상원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법안이 상정이 됐고 6월 2일자로 상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순서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60표를 넘느냐 못 넘느냐인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이걸 막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화당 쪽에서 조금 로비를 좀 펼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간선거 전에 그러니까 휴회가 8월 달부터 있거든요. 상원은 휴회가 8월 달부터 있는데 그 휴회 전에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6월 말에서 7월 초에서는 상정이 완전히 돼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7월 달에는 분명히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만약에 통과가 못 된다고 하면 앞으로 2년 후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시장이 정말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통과가 못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금리 결정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금리 결정은 항상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클래리티 법안이다.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2024년도 11월, 12월 달 같은 그러한 상승세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여기서는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 네.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에는 그래도 이제 상원을 통과하고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미뤄지게 된다면 정말 몇 년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다면 우리 시장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얘기까지 해주셨지만 그래도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전문가님이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 다 짚어주고 있으시고요. 우리가 알아놔야 할 것들, 이슈들까지도 정보방 안에서 다 제공해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꼭 정보방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슈와 관련된 얘기들 나눠봤으니까 차트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는 항상 이 일반적인 차트가 아니라 전문가님만의 마법 차트를 통해 보고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어떻게 지금 좀 흘러내리고 있을까요? 긍정적일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주봉을 좀 갖고 왔습니다. 주봉을 갖고 오고 그 차트상에서 동그란 그 안에는 일봉의 흐름입니다. 일봉의 흐름을 보면 지금 현재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락한 이후에 빨간 봉이 보이고 그리고 그 빨간 봉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성과 함께 추세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하락 쪽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든지 XRP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지금은 절대 건드시는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어떻게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내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9,300만 원과 8,600만 원대 강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매수의 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현재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확인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뭘 할 때가 아니다.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니까 오히려 알트단에서의 전략들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통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든코인은 잠시 후에 같이 한번 만나보시고요. 그 전에 XRP도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XRP 이 오프닝에서도 약세 전망이 조금 우세하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 전문가님도 비슷하게 바라보실까요? 우선은 뭐 XRP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을 이탈을 해버렸어요. 예전에 제가 고래들이 매수한 가격대가 1,850원대다. 그래서 여기만 지켜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시적으로 1,700원, 1,600원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공부방이나 뭐 이런 데서 말씀드릴 때 1,600원, 1,700원대 15분봉상에서 갑자기 저점을 찍었을 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래들은 XRP를 버리지 않았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할 때가 절대 아니고 알트코인 단에서 간간히 올라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이런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등을 한다고 해도 여기서 파동을 한번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코인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눌러가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XRP도 고래들이 뒷받침이 된다는 건 확인이 되고 있지만 역시나 그들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흐름이죠. 조금은 멀리 내다보면서 여러분이 접근 전략들을 정말 조금 멀리 내다보는 시야를 넓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이저들은 지금이 때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짓고 알트단에서의 전략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코인 기다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코인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은 이건 단기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오.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말하기 전에 크게 급락을 해서 오히려 좋은 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주워갈 수 있는 기회다. 네, 이게 왜냐면 지난 주말 동안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수익선을 지금 지속적으로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급락을 해서 살짝 깨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수익선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때가 매수의 정말 중요한 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보더라도 약간의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방에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시점에서 잡아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 만나봤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밀릴 때 버티는 힘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밀리는 모습이 나타난 만큼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보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